네, 한 주간의 정치 한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이죠. 국회 모안이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조혜진 의원의 짝꿍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께서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특별히 이분을 모셨는데요. 열린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애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진애 의원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4대강 사업인데 과거에 4대강 국민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민주당에서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조혜진 의원께서는 또 한나라당 시절이었나요? 예. 그때 대변인 맡으셨었고. 예.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한 번도 서로 이렇게 대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만나 뵙니다. 저는 아. 그때 18대 초선 때 4년 내내 환경노동위원회만 있어가지고 예. 아, 그러셨어요? 글쎄요.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기만 하셨고 네, 마주 앉아서 그랬습니다. 토론 한 번도 없었나요? 오늘 처음입니다. 네. 아, 역사적인 날이네요, 오늘. 네, 아주 압축적인 토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수해 뒤끝에 지금 4대강이 다시 소환이 됐는데, 자, 먼저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게 4대강 사업이 정당했던 거 아니냐는 이야기부터 나왔으니까 조혜진 의원께 먼저 그러니까 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같은 의견이세요? 몇몇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의견이십니까? 당연하죠. 제 지역구가 네.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이거든요. 예. 우연히도 그 4개 시군이 다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낙동강 둥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지류지천에서 자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주말에 내려갔다가 낙동강 둑을 지나가면서 물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걸 보면서 저게 옛날에 우리 때 그 낙동강 상황이었으면 벌써 넘쳤는데 참 다행이다. 경험적으로. 예, 그렇죠. 저 어릴 때 뭐 둑이 넘치거나 제방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침수가 되거나 하는 걸 뭐 무시로 겪었기 때문에 네. 비만 조금 오면은 학교에서 애들 일찍 집으로 보냈어요. 그 물 차기 전에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런 일 늘 겪다가 4대강 사업하고 그 뒤로 그런 일이 없는 걸 보고 뭐 저나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분들 또 그 어릴 때 살다가 외지로 가 있는 분들이 카톡에 들어와서 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향 이 덕분에 이번에 참 잘 됐다고 다들 이야기하는 걸 보고 조혜진 의원께서 이제 맞죠. 몸소 겪었던 이 일을 근거로 지금 4대강 사업은 정당했고 오히려 홍수 방지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진애 의원께서는 일단 창녕, 함안 이쪽에 수해를 맞으신 여러 이재민들께 일단 위로 말씀드리고요. 네. 뭐 저기 조혜진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여러 활동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조혜진 위원님께서 그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올해 50 어릴 년들입니다. 때 얘기하면은 아마 적어도 40몇 년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4대강 사업을 할 때부터 네. 이미 그쪽에서는 상당히 본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놨었기 때문에 본류에서의 홍수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왜 본류를 하느냐, 오히려 지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확실하게 있었고요. 이거는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던 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효과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전무하다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번에 4대강 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그전에는 물난리가 없었다. 저는 그 말은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는 게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별로 물난리가 그쪽에서는 없었고요. 그때도 지류하고 주로 산사태 문제였고 이번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는 주로 지류하고 산사태인데 네. 문제는 이번에는 본류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거죠. 물론 이상기후 때문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 부분에 요번이 대해서는 본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본류에서 그러니까 낙동강하고 영산강에서 본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섬진강에 먼저 뚝이 터졌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께서 먼저 왜 섬진강 4대강 사업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냐. 거기는 4대강 사업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고 바로 다음 날 영산강과 낙동강에서 뚝이 터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그 조혜진 의원께 다시 마이크 드렸는데 몸소 겪으셨던 것은 지류 지천에서의 문제였습니까? 본류에서의 문제였습니까? 본류인데 저 어릴 때도 본류가 툭 터진 적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딴 지역에 올라가면 그런 일이 부분적으로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는 없었는데 침수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바닥이 준설을 안 해가지고 관리 안 해가지고 방치해서 강바닥이 높으니까 물 조금만 집중 호우가 내리면은 이게 넘쳐가지고
그 지하수를 통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옆에 안쪽에 이 마을이나 논밭이 다 순식간에 물이 차버린 거예요. 침수 피해는 해마다 있었고, 네. 그래서 늘 대피를 했었고, 그리고 그 지류에서도 늘 범람은 주로 지류에서 있었는데 네. 본류 주변은 침수가 많았고, 그 범람 둑이 터지거나 또 그 넘치거나 한 건 이제 지류 지천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게 본류에서 물을 못 받아두기 때문에. 본류에서 거꾸로 역류해 오기 때문에 지류 지천에서 하류로 내려가서 본류로 해서 저기 바다로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류가 그 강바닥이 높아서 물을 못 받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류 물이 지류로 역으로 역류해 가지고 지류가 터져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본류도 해야 되고 지류도 해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 때 당연히 본류 정비, 지류지천 정비, 또 상류에 있는 저수지도 정비해서 다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서를 볼 때는 본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본류가 밑 아닙니까?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니까. 네. 그런데 상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류가 높아가지고 거꾸로 그 역으로 지류나 지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류부터 파내줘야 지류지천에서 본류로 빨리 이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본류를 먼저 해줬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류지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 사업이 스톱돼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지류지천하고 저수지까지 상류 저수지까지 다 정비가 돼가지고 물그릇이 키워져 있었더라면은 훨씬 더 대처하기가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조희정 거죠. 의원님 토론하실 때 저 보고 하시죠. 저하고 토론하는 거. 예. 이거 지금 벌써 말씀하시는 과정에 벌써 이제 과학적인 게 다 녹아 있는데요. 네.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기존의 강의 여러 가지 관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천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준설하고 그리고 뚝을 제방을 보강하고 하는 건 항상 하는 일이고요. 4대강 같은 경우에는 볼을 여기에다가 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번에 바로 낙동강에서 생긴 문제가, 그러니까 그 물그릇을 키운다고는 키웠으나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한꺼번에 몰리면서 거기가 수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에 지류에서 오는 거는 제대로 가지를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역류 현상이 생기고 제방에 압력을 가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이기 때문에 저는 4대강 사업은 볼을 만든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준설이나 제방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자, 제방이 평소에 이렇게 제방이 아니라 4대강 보는 강물을 이렇게 막은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막았습니다. 제 손을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강물이 잘 못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네, 네. 수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사이가 되지 않게 이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겠죠. 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물이 덜 빠져나가죠. 덜 빠지죠. 덜 네. 빠져나간 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렇게 돼서 수위가 높아지니까 여기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제방의 압력이 훨씬 더 가해진 거죠. 이게 똑같은 문제가 영산강에서도 일어났고 낙동강에서도 일어난 그럼 제가 거라고 김진애 봅니다. 의원께 한번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어제 권성동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죠. 권성동 의원이 이제 주장한 게 정말로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럼 볼을 철거해봐라.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 이런 요제 글을 올리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조사 평가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그동안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를 하자고 하는 게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이 수문 개방해서 모니터해서 금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살아났는데 네. 솔직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과 그쪽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수문 개방도 제대로 못한 적이 많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그리고 지금 하시지만 지금은 홍수 때문에 문제를 얘기하지만 평소에는 이게 수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녹조 라떼 문제 네, 이런 네. 것 때문에 워낙 심각한데 예. 솔직히는 이거는 저는 환경 문제를 지역 정치화하는 아주 나쁜 사례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니터하는 것조차 막는 거는 이건 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취수장 문제 때문이에요. 특히 주변 지역의 농민들이 취수장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취수장은 원래 있던 거를 4대강 사업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다 올려버렸어요. 그때도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했는데 이제 만약 이거를 수문 개방을 하면 이게 수위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취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시 이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녹조 라떼가 들어있는 이 물이 녹조나 그다음에 어떤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남색조 같은 이제 남조 같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농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느냐. 더군다나 저는 제가 평소에 굉장히 하는 거는 예전에 낙동강에 한번 환경오염 나왔을 때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낙동강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나서지 못하는 건 이게 너무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혜진 의원님 받아주시죠. 낙동강뿐만 아니라 4대강 주민들이 그 반대에 나서지 않는 거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찬성하기 때문에 네. 너무 지지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십 년을 이 수해의 이 고리에서 못 벗어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가 그래서 이거 좀 해달라 한 걸 역대 정부 어느 정부도 안 하던 걸 이명박 정부가 해줘서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4대강 사업이 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4대강 사업은 크게 보면은 준설 좀 전에 말씀드린 강바닥을 파내는 거. 예, 네. 물에 쌓여 있는 걸 이제 파내서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그래서 가뭄 때 쓸 수 있게 하고 홍수 때도 비가 많이 와도 넘치지 않게 해주는 그 준설 작업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둑을 높이는 거. 네. 높이는 만큼 또 물도 많이 담기도 하고 한꺼번에 비가 와도 쉽게 둑을 넘지 않는 거. 제방 사업이고요. 그것도 네. 이제 가뭄하고 홍수 다 관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를 만드는 거고 보는 사실은 가뭄 그 예방 효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가을수기에 물이 별로 없을 때 보가 네. 없으면 다 흘러내려 가지고 주변에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끌어들일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한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를 만든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둔치 정비하는 건데 둔치 정비는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레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그 낙동강 투기 일부분 단면이 이렇게 유실이 된 거는 수압 때문이 아니고 수압 때문이면 거기만 터질 수가 없습니다. 주변이 곳곳에서 터져야 되는데 예. 가장 약한 거기만 데가 터진 터졌는데 거죠. 그거는 유량도 물론 늘어났지만은 그 유속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물이 빨리 흘렀기 때문에 천천히 흘렀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니까 빨리 하루로 내려보내기 위해서 가동보를 다 열었지 않습니까? 여니까 이제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죠. 네. 빨라졌는데 참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둑 제방하고 이 배수장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흙하고 콘크리트 접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늘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완벽한 접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부분 틈새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빠르게 치고 지나가면서 물을 훑고 지나가니까 파이핑 현상이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유실돼가지고 결국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방을 관리하는 이제 수공, 옛날에는 국토부 소속이었던 지금 환경부 소속인데 수공, 그다음에 배수장 관리하는 농어촌공사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조혜진 의원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약간 주제를 좀 하나로 그러니까 샘플을 가지고 좀 주제를 축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예. 섬진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섬진강 같은 경우도 거기가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세계 어떤 기관에 어떤 다 얽혀 있고 세계 기관마다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든가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여기다가 비가 역대급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터진 거다. 예.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저는 제가 왜 이번에도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면 제가 아직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했는데요. 섬진강 같은 경우에도 이 수위를 조절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 수위를 먼저 정해놓고 네. 이 계획 수위 밑으로는 댐을 못 내려가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오니까 평소에 물이 차 있다가 이 댐을 개방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물이 많이 또 네. 빠르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조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네. 저는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일단은 이제 그 낙동강에 저는 솔직히는 이제 그 추억을 얘기하시는 분이 낙동강의 그 금모래, 은모래가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없어지신 것 같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습니다. 4대강 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 때문인데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옛말에 요번에 정말 그 말이 했는데 3년 가뭄은 우리가 견딜 수 있어도 석 달 장마는 못 견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나요? 정말 그런 말이 이번에 좀 그거를 완전히 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갈수기 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게 수질이 나빠진 녹조가 낀 물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문을 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물을 담아두는 거는 또 다른 방식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홍수 예방이 아니라 홍수를 더 키우는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물을 가운데로 흐름을 끊어놨기 때문이고요. 이번에 보면은 저는 평소에 이 관리하는 부분에 이번에 영산강에서 효과가 많이 났는데요. 홍수를 막기 위해서 저류지들을 영산강에는 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 저류지에 물이 넘쳐나면서 범람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4대강에 볼을 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저류지나 아니면 소규모의 저수지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네네. 그러면 제가 김진애 의원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거 아직 답변도 못 하고 계속 요거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추가 대답만 듣고 네. 바로 마이크 드릴게요. 지금 계속 일관되게 볼을 제기를 하시니까 짧게 요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수해 어떤 복구가 좀 끝나고 나서 아주 진지하게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보철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주장이신가요? 아니 지금 간단히 현재요 정리하면? 조사평가단에서 하고 그다음에 국가 물자원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그 조사평가단에서도 모든 볼을 철거하라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4대강의 재자연화가 필요하다는 방침하에 개방을 해야 되는 데도 있다. 그중에 한 두세 개는 철거를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아직 모니터조차 못했다. 알겠습니다. 이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이번에 제대로 이게 홍수 문제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다른 문제를 어떻게 좀 예방을 해야 되는지 이번에 철저하게 분석하라는 말씀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혜진 의원님. 네. 저 답변 나가기 전에 이제 여러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네. 금모래, 은모래는요 지금도 내려가면 많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저 어릴 때는 그 금모래, 은모래가 저 정부가 강을 완전히 방치해 놓는 바람에 금모래, 은모래가 아니고 그 위에 온갖 오물들 또 기름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덮여가지고 근데 발도 담그기 힘들 정도가 낙동강 됐다는 안 거. 가본 사람들은 뭐한데 금모래 은모래가 어디에만 있는데요? 강변이죠. 강변에? 아니, 예. 모든 강변은 아니고요.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많이 그 있었습니다. 저기 보호가 있어서 홍수 예방 기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생각해서 가동보를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열고 닫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물이 갈수기 때는 닫아 가지고 물을 가둬둬서 농민들이 쓸 수 있게 하고 홍수기 때는 다 열어 가지고 아래로 흐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 같고 섬진강의 경우에는 이번에 홍수 나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2010년도에 이 범람했을 때 비해서 물이 3배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춰보더라도 그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온 겁니다. 그리고 네. 위에서부터 댐이 열리고 해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2010년도 넘치고 난 뒤에 그 4대강 사업하면서 섬진강도 같이 해가지고 준설을 해서 물을 한 5m나 6m 정도 더 파가지고 물을 더 받아둘 수 있게 하고 툭도 더 높이고 또 위에 지류지천도 정비를 하고 했으면 이번처럼 2010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물이 왔다고 비가 내렸다고 가정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그걸 감내낼 수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100% 그때 안 한 영향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물을 그냥 넘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섬진강은 다른 4대강도 그렇지만 섬진강은 특히 자연 상태의 이 풍광이 좋아서 네. 그런 물론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이 반대해가지고 4대강 사업, 5대강 사업을 못한 측면도 있지만 자연 상태 풍광이 좋아서 그걸 그대로 둔 측면도 있는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둘 것인지 자연 상태 유지 또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상태로는 끔찍한 재난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서도 자연의 그 풍광은 유지할 수 있는 걸 같이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또 이제 다 돼갑니다. 그래서 두 분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만 지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씩밖에 못 쓰는데요. 일단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설전은 수해 복구가 우선이고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설전이 아니라 과학적 조사가 돼야 서로가 이제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김진애 의원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조혜진 의원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로 좀 한정해 일단은 주시죠. 저는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이제 4대강 사업에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소환한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4대강 사업이 정책 실패가였다라는 거는 이미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던 거고요. 당시에 얼마나 무리하게 이게 진행됐던 거를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도 여러 가지를 했으나 솔직히는 환경부에서 이런 걸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대통령께서 이번에 확실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가령 총리실이나 이런 쪽에서 별도의 TF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는 예. 정확히 모니터하고 이번에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게끔 하는 이런 게 네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평가 조사는 저는 사실 뭐 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주민들한테서는 이미 10년 동안 평가 끝났습니다. 그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도 반대가 있었던 거는 주민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이해관계 없는 분들 또 이제 그쪽 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 의해서 반대가 심했던 것이고 네. 주민들은 오매불망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평가를 그런 이해관계 없는 또는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시류에서 하다 보니까 매 정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런 그 조사를 다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고 이미 저는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시 평가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 그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사업을 위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이요? 이제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사실상 4대강 지금 방치 상태거든요. 준설도 제대로 안 합니다. 예. 그 뒤에도 자연 퇴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준설도 후속 제대로 안 사업을 하고 후속 사업 말씀. 준설 계속 해야 되고 쌓이는 건 다시 또 퍼내야 되고 그다음에 지류지천 저수지 정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뭐 저기 홍수하고 댐 보호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조사해 보자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안 맞지만은 내용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는 홍수 조절보다도 가뭄 예방 기능에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논란을 더 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이거 뭐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기보다도 이제 후속 사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논란으로 알겠습니다.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만 좀 확인을 하면서 오늘 토론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